함성 친구들. 자, 지금은 몇 시고? 지금 시간 봐라. 11시 20분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도 열심히 하겠죠? 오늘 단어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중요한 건 이건 시험 칠 때 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꼼꼼하지 않고 털털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잘 파악하면 이 단어는 한 번만 쑥 읽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단어니까 고고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안 좋진 않아. 조금 있으면 떡볶이가 오거든. 떡볶이 시켜놨거든. 돼지 되겠다고? 난 날씬하니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돼 있고,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라고 돼 있는데, 먹는 거 맛있겠다, 얌얌쩝쩝. 맞지? 자, 먹이 사슬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먹이 사슬의 시작점. 자, 시작점은 누구게? 먹이 사슬의 시작점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생산자는 뭐를 하는 아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아이야. 이런 생산자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독립영양생물 표현하기도 해. 독립영양생물. 자, 최초의 독립영양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중에서는 남세균이라고 하죠. 최초. 하지만 지금의 생산자는 주로 누구를 뜻하냐면 식물을 뜻합니다. 맞죠? 식물. 얘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최종 생산자로부터 삐루루루루룩 해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최종 소비자까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자, 소비자까지 가는데, 자, 얘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 이거를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사슬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먹이 사슬이라 한다. 이건 당연히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일단 생산자가 있는데 생산자 중에서 누구 갖고? 자, 뭐 딸기 이렇게 합시다. 딸기. 자, 그러면 이 딸기를 토끼가 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토끼는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1차. 자, 그리고 토끼를 토끼 누가 먹지? 토끼를 여우가 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몇 차 소비자가 된다? 2차 소비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우를 곰이 먹었다고 합시다. 또는 독수리가 먹었다 하면 3차. 곰이 여우를 먹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3차 소비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또는 이거를 얘 곰 이상 더 먹을 게 없다. 곰을 먹는 아이는 없다. 이러면 얘는 최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최종 소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 개의 먹이 사슬.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어떻게 모여 있는 것?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 것? 그물처럼 보이는 것. 이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슬하고 그물의 차이는 얘는 사슬은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사슬이고 먹이 그물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하는 게 먹이 그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그림이 보여져 있는데 한 줄로 이으면 먹이 사슬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먹이 그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나무가 있고 얘는 생산자가 됩니다. 맞죠? 무슨 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러면 이 뒤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속영양생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생물을 종속영양생물이라 해서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사람도 포함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먹이 그물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맞죠? 근데 일단은 생태계에서 생물은 하나의 먹이 사슬에만 연결되지 않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에 동시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여기에 도마뱀 있잖아. 도마뱀. 자, 도마뱀은 이 사슬에도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죠. 맞죠? 자, 이런 사슬에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슬에도 연결돼 있지. 이런 사슬에도 연결돼 있다. 맞지? 그래서 여러 개 하나의 생태계에서
하나의 생물들은 여러 개의 먹이사슬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먹이사슬이 여기 보면 최종 소비자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않잖아, 맞지? 근데 먹이사슬이 무한하게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이제 이렇게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상위 영양 단계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뭐가 줄어드냐 하면 에너지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네들 기억해야 돼.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결국은 계속 줄어들다 보면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3, 4단계 정도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얘가 에너지가 뭐 1000이 있다. 근데 송충이한테 이 에너지 1000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송충이한테 한 100 정도가 갔어. 자, 그 다음 도마뱀한테 10 정도가 가는 거야. 그리고 독수리한테 뭐 1 정도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독수리는 지금 가진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가는 에너지에서 전달되다 보면 얘가 무한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단계로 제한된다. 그래서 무한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인데,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흐를까요? 했을 때 뭘로 흐르냐면 먹이사슬을 통해 어떤 형태냐 하면 유기물의 형태. 유기물은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화학 에너지 형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먹이 형태로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 떡볶이 먹잖아. 떡볶이는 밀가루 뭐 그런 거 물론 가공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동물은 아니지만 그 떡볶이에 떡 있지. 그 녹말로 돼 있잖아. 그래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내가 오늘 무슨 AI 떡볶이인가 시켰는데 맛있으면 추천해 줄게요. 아니면 나중에 사줄게. 자, 그래서 이동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영양 단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해.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활동에 이용되면 최종적으로는 뭘로 방출되냐면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영 에너지로 방출되고, 자, 그 다음에 이용하고 남은 것은 어디로 갔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이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남은 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가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량이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무한히 먹이사슬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3, 4단계에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됐나요? 자, 우리 보면 참고적으로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의 이렇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환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잖아. 돌고. 근데 흐른다는 것은 한 번 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물론 버스는 순환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흐른다는 얘기는 강물이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하는데 물질은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꿔서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단계 거쳐서 흘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열 에너지로 대부분 방출되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부터 설명할게요.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 생산자의 일부를 1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자, 먹고 먹히는 관계는 유기물의 형태로 먹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거의 일부를 생명활동에 이용해서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1차 소비자한테 먹힙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자신의 생명활동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2차 소비자한테 먹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도 자신의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3차 소비자한테 먹히고 3차 소비자는 일부는 자신의 생명활동에 이용해. 자, 그리고 3차 소비자는 여기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될 건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죠. 근데 먹이 사슬은 끝나는데 얘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 선 따라오면 결국은 분해자로 갑니다. 분해자는 얘들의 사체를 분해해서 자신의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을 만들지 못해. 분해자가 이렇게 사이클로 생산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를 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가 분해자가 그 사이클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른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옛날에 우리 탄소 순환 이런 거 배웠잖아. 맞지?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결국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 유지의 필수 조건은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에너지가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이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 누가? 생산자가. 태양의 빛 에너지를 광합성에 이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화학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유기물에 저장이 돼 있어.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뭐 따라 이동하죠?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통해 소비자로 이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각 영양 단계에서 얘들은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호흡을 하여 어디에 사용하냐면 생명활동에 사용합니다. 사용되어 이렇게 생명활동에 사용되면 에너지는 뭘로 바뀌냐 하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 됐죠? 자, 열 에너지로 바꾸고 남은 뭐라 해야 되노? 남은 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은 생물이나 우리 이걸 뭐 사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들 있지. 얘들 둘 다도 무슨 에너지냐면 화학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자, 얘들은 어디로 가냐면 분해자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분해자 또한 뭘 하냐면 생명활동을 할 겁니다. 똥에 얘네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이 됩니다. 열 에너지 상태로 방출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어서 굳이 그렇게 막 설명할 건 없어. 자, 우리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먹이 사슬 있잖아. 자,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뭐뭐 나타냈냐면 이런 거 개체수. 자, 그 다음 또 생물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올려놓은 거냐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쌓은 거. 자, 우리는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정된 생태계는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의 피라미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안정된 생태계의 그림을 나타냈어.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자, 생물량은 뭐냐면 개체수 곱하기 뭐라 해야 되지? 자, 개체수 곱하기 생물의 질량, 한 생물의 질량을 다 해서 다 더하면 우리는 이걸 생물량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랑이가 있어. 귀여운 불랑이. 자, 나하고 불랑이가 있는데 생물량을 따지면 개체수는 똑같잖아. 맞지? 개체수는 같지만 내가 몸무게가 한 42kg 정도 되니까 나는 생물량이 42kg고, 자, 그 다음에 불랑이는 3.6kg야. 그러면 내가 생물량이 더 큰 거잖아. 말 그대로 이건 덩치야, 덩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피라미드는 갖고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량이야. 그래서 여기는 1제곱미터당 하루에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에너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여기에 수성구에 유명한 정화여고 같은 데가 있는데 안정된 생태계에서 역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자, 떡볶이가 왔는 것 같다. 자, 역피라미드가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생물 한 개체의 질량, 생물 하나당 질량, 알겠지? 자, 하나당 질량이고 물론 예외는 있어. 근데 일반적인 안정된 생태계는 생물 한 개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있거든. 에너지 효율은 얘들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태계 평형은 일단 뭘 해야 될까? 자, 지금 안정된 상태계잖아. 맞지? 안정된 상태계인데 위에 있는 이런 피라미드 있지? 자,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 그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생태계 평형을 잘 유지하려면 뭐가 복잡해야 되냐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 해야지 생태계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고 얘는 뭐한 생태계다? 복잡한 생태계잖아.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많이 써야 되는데 자, 뭐가 없어지면 메뚜기가 만약에 없어진다. 이가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사라지냐면 생쥐랑 뒤지가 사라집니다. 사라져. 그럼 생쥐 뒤지가 사라지면 뭐다? 수리부엉이도 없어지겠지. 또 없어진다. 이러면 생태계가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이렇게 다 사라지잖아. 맞지? 근데 여기가 메뚜기가 없어지면 물론 생쥐 뒤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누가? 오리가 있어. 새우를 오리가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엉이가 오리 먹으니까 얘는 어떻다?
얘는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 대신하는 생물종이 있다.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어지지 않는다. 아이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인데, 자, 여기서는 너네들 아니까 쓰는 거 지금은 뭐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해하면서 여기 밑에만 쓸게요. 자, 일시적으로 누가 증가하냐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해.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얘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증가하니까 2차는 증가하겠죠. 하지만 1차가 많아지면 생산자가 감소합니다. 자, 그럼 얘가 감소하고 얘가 늘면은 다시 1차가 감소를 합니다. 맞죠? 그럼 1차가 감소하면 다시 2차가 감소하고 생산자가 회복을 하면서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한다. 요거 다 이해가죠? 그래서 뭐 굳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속속은 자, 뭐 그냥 확인할게요. 여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먹이 그물을 이룬다. 맞겠죠?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말도 안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원리. 자,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되지? 제일 처음에 누가 늘어났다? 1차가 늘어났다. 자, 그러면 2차는 늘어나고 생산자는 감소하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1차가 감소하면서 이제 2차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도 회복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냥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 웬만하면은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무한정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가는 환경 변화가 오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 변화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자연재해가 있는데 자연재해 대표적인 게 홍수, 그 다음에 산사태, 뭐 산불, 화산, 지진. 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생태계가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겠지. 서식지가 사라져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인데 이거는 그냥 주제로 간단하게 쓸게요. 되게 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무분별한 별목이야. 자, 이유는 뭐니? 당연히 일단은 생산자가 없어지잖아. 자, 생산자가 사라지면 그 위의 단계들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윗단계의 아이들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무분별한 벌목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산화탄소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경작지를 개발한 이유는 인구 증가 때문이야. 자, 인구 증가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식량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 종이 사는 숲이나 아니면은 뭐 평원이나 자, 이런 데를 깎아서 없애서 뭘로 만드냐면 경작지로 만들어.
자, 이렇게 경작지를 만들면 종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살았던 이곳의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겠지. 깨가 되겠지. 자, 이러면 그쪽에 이제 생태계가 단순해지면서 평형이 깨어진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자, 도시화는 말 그대로 도시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숲 대신 도시나 도로를 건설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화의 대표적인 이제 단점으로 뭐냐면은 공기가 순환을 못합니다.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쌓여. 이거는 이 도시가 파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지. 자동차 배기가스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도시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칸은 별로 쓸 건 없는데 사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대기오염. 자, 대기오염이 일어나면, 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일 문제야. 배기가스는 뭐를 오염시킨다?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동식물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됐죠? 자,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은 CO2를 증가시키지.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생물이 서식지를 잃는 생물들이 많아져. 알겠죠?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 서식 범위, 그 다음에 개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어. 됐죠? 자, 그리고 수질오염.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도 샤워하면 생활하수 같은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축산 폐수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이 이제 우리 그 세탁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기물이 하천에 유입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 같은 게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오염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 있어. 영양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부영양화가 들어가면 플랑크톤이 많이 증식하거든. 톤이 증식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하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하면 우리는 녹조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일어나면 적조가 되는데, 이렇게 녹조, 적조가 일어나면 이렇게 돼서 얘들이 막 플랑크톤 이런 데 막 번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외부에서 산소가 차단이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고기가 살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 또한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어진다. 됐죠? 생태계 평형이 깨어지는 다른 걸로는 그 외래 종의 무분별한 유입 이런 것들도 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맞죠? 이건 상식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어진 예는, 자, 첫 번째, 다 알다시피 예전에 사슴하고 늑대가 있는데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의 개체수가 이렇게 줄었어. 자, 근데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이 무분별하게 많아진 거야. 근데 이 사슴 때문에 여기 초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얘들이 다 먹어서. 근데 초원이 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만큼 없어지니까 사슴 또한 이렇게 감소해서 원래의 수보다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포식자를 죽여준다고 해서 피식자가 많아지는 걸 아니라는 걸 대표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떤 걸 주로 하냐면 보호해야 될 거는 천연 기념물로 자, 지정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하천이 파괴됐으면 요즘에는 하천 복원 사업을 한다. 이 파트는 재미가 없다, 맞지? 너가 안 들어도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옥상에 생태공원 같은 걸 설치를 합니다. 늘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 자,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겠죠. 내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떡볶이가 왔기 때문이야. 자, 3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생태계를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발음도 막 이상하다, 맞지?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오, 맞겠죠? 생태계 평형은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 발음 왜 이러냐? 자, 생태계 평형이 깨져도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지. 됐나요? 자, 인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고르시오 하면은 뭐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지. 자, 생태계 보존에 의해서 이런 것만 통합각 나왔으면 좋겠다, 맞지? 자, 1번은 도시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지 단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 빨리 끝났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 잠깐만. 안 끝났다. 내가 막 마음이 바빠갖고, 맞지? 자, 멸치로 알 수 있는 생태계 먹이 관계라고 돼 있는데, 비커에 뜨거운 물을 담고 마른 멸치를 넣어서 5에서 10분 정도 불린다. 자, 그러면 멸치의 위를 더 쉽게 분리하고 플랑크톤이 부풀어서 더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해부칼로 멸치의 몸통을 가르고 가로로 길게 나누고 식도와 연결된 위를 찾아서 분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위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검은색을 띠는 내장기관을 걷어내면 이렇게 타원형의 위를 발견할 수 있어. 자, 위를 반으로 잘라서 위 속의 내용물을 꺼내서 받침유리에 올려놓고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덮개유리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됩니다. 자, 위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잘라갖고 이 안에 내용물을 여기에다가 탈탈탈 털어서 물 뿌려서 덮개 덮고 관찰하면 돼. 멸치 윗속에서 플랑크톤이 관찰됩니다. 플랑크톤. 멸치가 플랑크톤 먹는 거야. 알겠죠? 자,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불리는 까닭은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 분리되면 위가 쉽게 분리되고 윗속의 내용물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멸치의 영양 단계는 했는데, 자, 플랑크톤이 보였기 때문에 플랑크톤보다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 이렇게 보통 돼. 어떻게 됐냐면,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지. 자, 그러면 멸치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섭취를 해. 근데 멸치는 이것도 먹을 수 있어. 그럼 멸치는 나도 멸치 되고 싶다. 자, 고등어가 오징어한테 먹히고 고등어, 오징어는 상어한테 먹히고 상어는 멸치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자, 그래서 상어를 보면 자, 단계를 보면 1차, 2차, 3차가 되기도 하고요. 상어는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가 되기도 해. 그래서 상어는 여기에서는 몇 차 소비자지? 1차, 2차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어는 3차 소비자가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3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4차 소비자가 되기도 한다.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난리 났다. 빠이빠이. 안녕.